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고전연구가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남명 23세 젊은 청년의 사주 감명 같이 신청자 사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덕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선비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군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반면에 소인배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군자와 선비, 소인배. 군자와 선비는 현대말로 얘기하면 신사를 얘기합니다. 신사, 신사숙녀 하듯이 자기를 반성하고 수양하고 학문과 자기 개선에 노력하는 큰 그릇의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범적이 될 수 있는 큰 그릇의 인물입니다. 소인배는 수양도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작은 그릇의 사람을 소인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주는 교훈은 군자와 선비가 되기 위한 수양과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왼쪽에 뇌가 있고 오른쪽에 두 가지의 잔해 운해가 있습니다. 잔해는 정신신경의 뇌요, 운해는 감정과 육감의 뇌입니다. 감정과 육감. 한쪽은 지성이요, 한쪽은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응대사령입니다. 고사성으로 응대사령이란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반응을 일으킬 때 지성인답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감정에 휘말려서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응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감정적으로 나를 흥분시켰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신사답게 지성인으로서의 응대하는 그런 응대법을 선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신사와 선비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여유, 큰 그릇의 선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부부생활이나 친구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의견이 다르고 성격 차이가 있고 시비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성인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이 국무총리 재상으로 있을 때 야당 당수가 온갖 역설과 사생활, 비난과 불평으로 욕설과 비난을 장시간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웬만한 소인배 같으면 흥분하고 성질을 내고 화가 날 일이지만은 윈스턴 처칠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단점과 결점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바로 이러한 지성인 같은 선비 사상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주는 일주가 임신일주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얘기하고 큰 물을 얘기합니다. 그릇이 커요. 포용력이 많은, 그리고 윤하수입니다.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근데 요 임수에게는 생리적 욕구가 강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구가 강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임신이라고 하는 역마살을 깔고 앉았습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도화살과 유사합니다. 역마는 거의 도화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신이라고 하는 것은 7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7월이라고 하는 건 나무가 열매에서 떨어지듯이 이별을 의미하고 고독을 의미합니다. 실정을 잘 느끼고 조급증이 있고 변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원숭이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실증을 느끼고 그리고 항상 뭔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뭐냐? 무상한 일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향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가 되기 때문에 학술, 교육, 문화, 정치, 작가, 소설가 이런 쪽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팔자는 갑오, 정묘, 임신, 무신입니다. 사주의 8글자는 이 사람의 기운을 지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은 뭐냐? 간에 해당이 돼 의욕을 얘기하여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걸 의미합니다. 정화는 화려합니다. 촛불입니다. 낭만적이고 감상적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습니다. 예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뭐냐? 바닷물이고 해수입니다. 지상의 지구에 오염된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용해시키는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닷물입니다. 토는 제방토입니다. 큰 산입니다. 토국수입니다. 토라고 하는 건 요 사주에서는 관을 얘기합니다. 관이라는 건 관직과 명예운을 얘기해요. 천간에 관직이 있지만 지지에 토생금 기운이 많이 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나 관직이나 공직자보다는 명예는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관직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뭡니까?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나 그리고 소설가나 작가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쪽에 유망한 미술 예술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요 간목은 식신이 나무입니다. 식신이 나무인데 요 월에 착근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천간의 성향의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지지에서는 뭡니까? 사주를 볼 때는 신약인가 신강사주를 봐야 됩니다.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사주입니다. 근데 요 금이 2개가 있어 금생수를 해줍니다. 이런 사주는 약변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면서 변해가지고 신강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 용신으로는 목화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금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목화도 많고 금수도 많아요. 그래서 사주 자체는 목화가 많기 때문에 활동성도 강하지만은 음기도 강하기 때문에 치밀성과 신중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들어와도 좋고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목화도 들어와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사주는 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기운이 돕니다. 그럼 음과 양의 기운이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향과 직업으로 보게 되면 월은 주로 직업을 봅니다. 직업에는 도화살에다가 표현력이 좋으니까 수생목 머리가 좋고 인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나 교수나 아나운서나 변호사나 연예인 쪽이 유망한 화려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젊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주는 도화가 있고 천간도화에 정임합이 있습니다. 음란지합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쪽이냐 화려한 소설가나 작가 이런 쪽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표현력이 좋고 명예가 높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운세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학은 주기운이에요. 10년 동안에 재물운이 2년 들어오고, 또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2년 들어오고, 자기를 관리해주는 재물운이 2년 들어오고, 명예운이 2년 들어옵니다. 10년 동안의 그 기간에. 그리고 손재수, 재물이 나가는 기운이 또 2년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바뀌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운명학적으로 무슨 운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목화가 많은데도 오가 들어왔습니다. 오는 식신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린 시절에는 공부하는 운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미에서는 뭐냐? 묘미 목이 돼서 목이 목화가 많아집니다. 이때도 별반 식신이 많기 때문에 식신머리는 돈 버는 머리고 창의력은 좋지만은 공부하는 집중은과는 좀 다릅니다. 운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신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금이 들어와서 금생수 수생목 목수가 되기 때문에 조후용신으로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원령이 목이기 때문에 금수에서 좋은 기운이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요때는 금은 뭐냐? 인수가 됩니다. 인수는 뭐냐? 학술교육문화입니다. 그럼 요때 인수가 발달된 걸로 봐가지고서는 교육가나 작가나 소설가로 나가면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요 금에 들어와 가지고는 교육, 학술, 교육, 인수가 들어옵니다. 요때는 재물로는 별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같은 건 괜찮다고 봅니다. 요때까지 경신 신유까지는. 그래서 인술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들어와 가지고 비견겁이 되니까 귀인이 나타납니다. 묘술 합화되고 신유술이 돼서 운수 대발입니다. 이때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수가 들어오니까 이때 만일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 감독을 하면 명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부 재물로는 약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인수 대운이기 때문에. 근데 요 해수 대운에 들어오면은 여기 목 속에 해 속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요때 재물은 좋습니다. 요때 신자진 수가 돼서 수생목 목생화로 운수 대발입니다. 을축대운 역시 대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만 우주의 운세를 좋게 하는 것은 우주의 자장에 좋은 기운을 받는 겁니다. 내 얼굴 표정이 우주의 자장과 교감이 잘 되면 운이 열리고 좋은 기운 속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 줘야 됩니다. 이름의 분위기가 마음을 지배하고 우주의 자장과 기를 교감시킵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이름을 가져온 우주의 자장의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이름을 지어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장명가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장명에도 뭐냐? 장명가의 기운이 갑니다. 학자의 선비에 이름 있는 사람의 이름에서 장명을 받게 되면 더 좋은 기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리학자로서 장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도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손전해 주시고 소개해서 많은 장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명의 사주를 신청을 해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인생을 운영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사주 감명 신청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